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척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미친 걸까요? 전 세계 경제를 한순간에 수렁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죠. 바로 트럼프. 트럼프의 행보를 보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 폭락에 반트럼프 시위, 탄핵 이야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지난 주말 트럼프가 뭐 했는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한가롭게 골프를 지켰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패닉, 마이너스 손, 경제 파괴자, 심지어는 미친 왕,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국민들을 향해 그냥 버텨라, 부자 되기 좋을 땐데, 이런 황당한 말만 합니다. 정말 트럼프는 머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니면 고도의 전략을 쓰는 걸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 쳤죠.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파랗게 질렸습니다. 5.57%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건 약과더라고요. 상해 종합은 7.34%, 니케이는 7.87% 빠졌고요. 홍콩 항생 지수는 무려 13.32%나 폭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도 모두 4%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가, 니케이 선물 시장에서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지난해 8월 5일 월요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가 있잖아요. 8개월 만에 블랙 먼데이가 재현됐다, 이런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강행으로 지난 3일과 4일 이틀 동안 S&P 500이 무려 10.5% 급락해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때는 26.4%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13.9% 빠진 바가 있고요. 2008년 11월 금융위기로 12.4% 빠진 바가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네 번째로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미국 주식시장 그야말로 투매 양상을 보였는데요. 해외 생산기지에서 타격을 받은 나이키, 객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마저 이틀 연속 7에서 8% 빠졌는데요. 특히 애플은 심각하더라고요. 오늘도 3.67% 빠져가지고 3거래일 동안 하락폭이 무려 19%, 시총이 6,380억 달러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도 폭락하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던 금값도 3% 가까이 하락했고요. 이런 상황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졌거든요. 다우는 0.91%, S&P 500은 0.23% 하락했고요. 나스닥만 0.1%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급등했지만 백악관이 이는 가짜뉴스다 라고 확인하면서 다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동폭이 무려 10% 가까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유가 급값은 오늘도 여전히 빠지고 있고요. 이러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죠. 머스크 테슬라 CEO.
공개적으로요, 미국과 유럽 간의 무관세가 적용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정보 효율부 수장직에서 조기 사임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이클 비번 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부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시대착오적인 100년 전 정책 보호 관세의 소환이다 라고 비난했고요.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무지의 산물이다, 멍청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나이더 교수는 트럼프를 미친 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미국 경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 기존에는 35%로 잡았는데요. 이제는 45%나 된다,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러자 그간 트럼프를 지지해온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경제가 발목을 잡으면, 증시가 폭락하면 공화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 폭락을 가져온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전 지난달 말 공개된 AP통신의 여론조사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호 관세가 발표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조사하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왜냐? 이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금 외신에서 미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이라는 미국에서 계란파동, 이거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파동에 이어 휴지마저 사재기를 해야 할 정도로 물가가 심각하다, 마트의 휴지 판매대가 텅 비었다, 뭐 이런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휴지가 품절이지? 어이구, 이것도 바로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해 관세를 기존보다 거의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지의 원재료, 이 목재 펄프의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관세가 오르게 되면 캐나다산 목재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재료비도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휴지 생산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화장실 휴지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 모를 리 없는 미국 국민들, 지금 휴지를 사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휴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휴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휴지를 생산한 공장 대부분이 캐나다산 펄프의 생산 공정을 마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대체하는 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코로나 유행 초기, 이때 미국이 아주 진짜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이 휴지 대란도 그 중에 있었는데, 그 휴지 대란을 기억하는 미국인들, 지금 악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자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미국 내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핸즈 오프, 손 떼라, 트럼프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지도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국민들을 만나 고충도 듣고 기업들을 독려도 하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 폭락, 전국 시위,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보란 듯이 지난 주말, 어이구, 티샷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거 언론들이 취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걸 공개했다는 거예요. 트루스 소셜, 여기에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 자신이 티샷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론들을 향해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부자가 될 좋은 때다. 이것도 SNS에 직접 올리기도 했고요. 니들이 아무리 불만 터뜨려봐라, 내가 눈 하나 깜빡이냐, 이런 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취재진과 만나서도 미 증시 폭락에 관련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 먹을 시간이다. 그러니 증시 폭락 이거 불만 갖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정말 이 정도면 트럼프는 미친 거 아닐까요?
하지만 트럼프가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소위 게임 이론에 등장하는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미치광이 전략, 예전 게임 이론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 드린 바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설명드려 보면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위협한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지도자나 협상가가 나 정말로 무슨 짓 할지 몰라. 나 미칠 거야. 라고 엄포를 놓는 순간 상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짧은 시간에 큰 양보, 상대방이 양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을 피해 먼저 핸들을 꺾는 사람이 지는 치킨 게임. 이거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치킨 게임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미치광이 전략이란 겁니다. 어떤 전략인지는 경불진에서 여러 차례 얘기 드린 바가 있죠. 출발 전에 핸들이나 가속 페달을 벨트 등으로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진 다들 아실 거예요. 난 절대 먼저 핸들을 꺾지 않아. 라고 상대방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저 미친놈 쟤랑 시합하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어. 라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탄핵까지 거론되는데도 트럼프는 이미 벨트로 핸들을 고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 관세 계속 강행할 거야. 전 세계에 선언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트럼프의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상호 관세에 관련해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미국은 무역에서 1조 9천억 달러의 손해를 계속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안 볼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들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도 무역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 모든 것이 미쳤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선출됐다. 이거 바로 잡으려고 내가 대통령 된 거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말만이 아니라 기존 체제에서 미국이 자신의 사업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 라고 트럼프는 정말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교정하려면 게임의 규칙, 즉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공고히 쌓여있던 질서가 한순간에 바뀌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핸들을 벨트로 고정시켜버렸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터프대, 이 터프하신 분들만 다니나요? 저같이 터프하지 못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그 터프대의 데니얼 드레즈너 교수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죠. 때때로 관계를 흉내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트럼프 스스로 매드 전략주의자임을 밝혔고 약간 미쳤고 약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어 트럼프가 다른 유형의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은 국가로서 더 예측 불가능해져야 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미치광이 전략을 써야 전 세계의 질서를 다시 미국 주도로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만 이런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치광이 전략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말짱 왕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더 미쳐버리면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실제로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핵 단추에 손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소문을 스스로 퍼뜨렸어요. 왜냐? 소련을 압박해서 북베트남군과 평화회담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꼼수였죠. 하지만 이를 소련이 알아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니까 이 미치광이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했고요. 닉슨도 다들 아시잖아요.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죠. 미국 정치학자들이 트럼프의 가장 닮은 꼴로 닉슨을 꼽고 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트럼프가 일으킨 혼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될 때까지,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인들이 K민주주의로 다시 태어난 대한민국을 부러워한다 라는 이야기 어제 드렸었잖아요. 탄핵 이야기 미국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 의원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탄핵 몇 차례 시도가 됐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보다는 트럼프가 제풀에 꺾일 가능성이 저는 커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강행에 웃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니, 전 세계가 초토화됐는데 웃고 있다고? 바로 중국 시진핑이 웃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미국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 사설 제목이 이거거든요. 중국을 견제하던 서방 동맹에 균열이 생겨서 시진핑이 웃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특히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 경제를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테크 기업들과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애플이나 테슬라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기술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과 접점을 넓혀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이거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줄을 서라고 하지만 정작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 줄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과 같은 동남아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과 무역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했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팡팡 때렸잖아요. 희망이 사라져서 다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트럼프의 비즈니스도 폭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이런 조짐은 보이고 있더라고요. 미국 백악관은 50개국 이상의 국가가 트럼프에게 협상 개시를 요청해왔다. 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상호 관세는 엄포일 뿐 줄을 서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간을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영국 스타머 총리의 전략도 참조할 만해요. 왜냐? 영국은 유럽연합에 부과된 20%의 절반 수준인 10% 관세만 부과받았거든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스타머 총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삼가고요. 첨단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트럼프가 솔깃할 만한 제안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그게 먹혔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것이 아닌 돈에만 미친 트럼프에게 돈 벌 기회를 주니 영국 스타머 총리가 이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충분한 협상 카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반도체 조선 기술은 물론 북한과의 협상도 트럼프에게는 구미가 당길 만한 카드잖아요. 따라서 6월에 뽑힐 새로운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 제안으로 우리 경제는 물론 코스피도 상승시켜 주길 기대해 봅니다. 빨리 6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